네, 베스트 리포트 시간입니다. 신재영 기자, 아주 방송도 잘하시고 오늘 시간에는 SBM, 예. SBS도 아니고 SBM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SBM이 좀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SBM 들으면 기분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SBS도 뭐 나쁘긴. 뭐 좋은 회사지만 비교 당하면은 뭐 기분이 나쁘다. 예, 그렇죠. 자, 어떤 회사인지 한번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위패 그러니까 위조지폐 위조지폐. 감별하는 감별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와.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술력과 자존심으로 10년을 버틴 끝에 고진감래한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업체인데 제가 감히 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비교를 드리겠군요. 네, 좀 그런 예. SBM 임직원분들께 좀 먼저 네. 자존심을 건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굉장히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네. 좀 유망한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위조지폐 감별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큰 회사, 그 시장이 위조지폐 크지는 감별에서 않을 것 뭐 얼마나 같습니다. 돈을 벌 것인가 그렇죠. 싶은데. 예, 네. 뭐 이 지폐 감별이라는 게 뭐 큰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왜냐하면은 뭐 고객사라고 해봐야 은행권, 뭐 금융권이 그러니까요. 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위조지폐 감별기다 뭐 이렇게 하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은행 창구 가면은 이렇게 돈 세는 그 쬐끄만한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노트북만한 그런 건데. 기존에는 이렇게 돈을 세는 기능만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가 세면서 위조지폐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게 이제 위조지폐 감별기라고 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본 겁니다. 많이 본 거고. 근데 주 고객사가 은행이기 때문에 약간 좀 시장이 작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왜냐하면 한 번 사면은 이게 뭐 한 몇 년은 고장나지 않겠죠. 한 5년 정도 간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작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눈을 약간만 돌려가지고 해외 시장으로 나가면은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SBM의 주요 시장이 국내보다는 해외고요. 미국이다. 네. 전체 매출의 99%가 해외 수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99% 해외 수출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드르륵 지폐를 세는 기계에서 자동적으로 감별까지 동시에. 그렇죠. 뭐 이렇게 구부려진 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가려내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계가 지금 위조지폐 감별기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해외로 나가가지고 SBM이 어디 나가 있냐면 네. 그 소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멕시코 시작해가지고 멕시코. 예, 그리고 터키, 뭐 러시아, 미국, 서유럽 그리고 인도까지 지금 나가고 있고요. 중국 나가고 있고 그래서 한 60개국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파워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60개국에서. 네. 지금 주력은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입니다. 주력은 러시아예요? 2003년부터 2008년 정도까지 터키가 주력이었는데 네. 그 이후로 지금 러시아 나가가지고 러시아가 굉장히 주력으로 나가고 있는데 왠지 좀, 감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위패 감별기가. 그런가요? 러시아. 네. 터키. 그 러시아에서 보면은 네. 그 지금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를 러시아 시장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오. 러시아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잘 안 되는 판매 업체 갈고 자기들이 딱 해가지고 또 그 새로운 판매 업체 뚫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시장에서도 뭐 이렇게 쩔쩔매면서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의 그 자존심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으로 똥돌 뭉친 회사군요. 한마디로 어디 가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에 의해서 인도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내부에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인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4분기에 보면은 이제 인도 수출 규모가 한 30억 원 정도 지금 생길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이게 100억 원까지 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인도 하면은 바로 또 옆에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2분기부터는 중국 시장도 뚫게 되는데 중국도 역시 이제 인도만큼 인구가 굉장히 많죠. 한 15억 막 이렇게 1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많죠, 인도보다. 예. 그리고 지폐 같은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가능성은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인도나 중국 같은데 그러니까 신흥 시장이 주로 많이 뚫리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현재 로컬 업체하고 기술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이상 난다고 업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분간 한동안은 여기를 뚫게 되면은 뭐 실적 안정성은 쭉 가지 않겠냐 이런 게 지금 업계의 분석입니다. 내년 2분기부터는 중국에도 본격적으로 제품이 공급되는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시장이 될 전망이다.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인도, 중국, 큰 시장을 그냥. 네. 그런데도 왠지 위패 감별기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느낌으로 와닿는 시장이에요. 예, 그렇죠. 뭐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99%가 해외에서,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익률,
그렇죠. 이익률은 좀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익률이 또 빠질 수 없는 이 회사의 강점입니다. 오. 이익률이 30%가 넘거든요. 30%?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데 지난해 매출을 보면은 한 260억 정도 했고요. 영업이익이 한 83억 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2.13%. 이게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영업이익률을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술력과 자존심 때문인데요. 기술력을 갖춘 선도업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시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업체가 작년에 조금 이렇게 부진하다 뭐 이렇게 되니까 갈아치웠어요. 판매업체를. 그러니까 판매업체를 갈아치우고 다시 이렇게 다른 판매업체로 하면서 또 러시아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늘리게 됐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뭐 그만큼 기술을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예전에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위조 지폐 간별기라는 게 없었거든요. 이거 이제 이 회사에서 약간 이제 선도적으로 만들어낸 건데, 그러게 이 7년 걸렸습니다. 7년.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요. 중소기업으로서는 연구 개발비에 한 40억 이상 쓴다는 게 좀 쉽지 않은데, 그것도 신생 업체에서. 네. 근데 40억 정도를 70년 동안 쏟아 부은 끝에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연구 개발비가. 오호, 그러니까 이제 R&D가.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돈은 들어가겠지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그렇게 돈이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또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정말 근데 간별기.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 진입이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을 것 같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좀 이게 아까 기술력이 뭐 자존심뿐만 아니라 네. 기술력이 또 상당히 좀 뛰어나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약간 숨겨진 비화 같은 건데 비와. 여기 이제 대표님이 최종관 대표님이세요. 네. 최종관 대표님이 이제 삼성 출신인데 나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위조 지폐 시장을 딱 보니까 마땅한 기술 뭐 이렇게 기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가 돈을 쏟아붓고 돈을 끌어 모아서 회사를 차리면서 했는데 2001년도에 이제 그 세계 기술 IT 기술 전시회 세빗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뭐 기계를 미처 다 만들지 못한 거죠. 오. 네, 그래서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갔대요. 근데 그것만 보고도 그 글로벌 유수의 금융기관, 뭐 캐나다의 매그로라든가 영국의 델라루 같은 금융기기 유통회사에서 오퍼가 왔답니다. 이거 아이디어 괜찮다. 그래서 한국에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니까 그 당시에 그런 정도로 최종관 대표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다른 이렇게 회사에서 넘볼 수 없는 그런 진입 작용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죠. 야, 이 참 오르는 거 보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우량 스몰캡이 오르는 그런 네네. 차트를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꾸준히 지금 올해 들어서 오르고 있는데요. 계속 오르고 있네요, 네. 진짜. 자, 이 뭐 최종관 대표의 재미있는 일화도 우리 심재희 기자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조금만 더 해보면은 그때 이제 오퍼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그 신생 업체 그 중소기업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죠. 당장 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게 OEM으로 해달라. OEM으로 네, 이제 만들기는 SBM에서 만들어도 이제 마크, 브랜드를. 상표 브랜드는 우리 걸 좀 달고 나가자. 해외 이렇게 브랜드로 했답니다. 써라. 굉장히 강한 신생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강한 유혹이죠. 매력적인 유혹이죠. 유혹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고심 끝에 최 대표가 NO 했다. 거절. 예, 거절했다는. 그래서 자존심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 거절하고 나서 200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멕시코 수출기를 뚫었는데 네. 그때가 10억 원인가 뭐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네. 작은 매출이었지만 그게 물꼬에 트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작년 23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비슷한 국내 업체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위조 지폐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OEM을 받아들인 업체입니다. 야. 여기는 이제 결국은 그 높은 유통 마진 같은 걸 감당하지 못하고 네. 작년에 접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이제 자존심이 살린 회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야, 참 재미난 얘기가 많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뭐 약간 좀 PBR이 지금 2배 정도가 돼가지고 야 정말 뭐 절대 저평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우리 심재인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재미가 있고 네네. 이런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이렇게 하여튼 뭐 자존심이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최종관 대표님. 기계의 기술력도 있지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또 데이터가 많아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왜 데이터. 그러냐면은 기계를 이게 뭐 하는 기계입니까? 돈을 세는 기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세는 게 우리가 손으로 세는 것도 이렇게 돈을 만져보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계는 더 합니다. 왜냐면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지폐 이렇게 하지만 종이 지자 쓰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지폐의 원료가 되는 거는 천이죠. 네. 이렇게 천이라고 그러죠. 저기 호주 같은 경우는 뭐 비닐로 만듭니다. 폴리머라는 비닐로 만듭니다. 우리는 천이고 거기는 비닐이고. 그렇습니다. 다 예. 다르네요, 이게. 여행을 많이 다녀본 분들은 이제 각국 지폐를 이렇게 만져보면, 이 나라 돈은 좀 뭔가 우리나라랑 다르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가봤을 때 기억으로 비닐 같은 재질이었던 것 같아요. 가운데가 이렇게 투명한 구멍도 뚫려 있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도 보이고 막 이런 재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국마다 지폐의 재질 원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다다다다다 분당 몇백 장씩 세지 않습니까? 한 네. 800장에서 막 1000장씩 막 이렇게 세는데, 그러니까 종이 재질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야 되는데, 야.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대단하군요. 거죠. 고객사야. 그러니까 뭐 각국에서 이런 우리 돈으로 이렇게 지폐 만들어 달라 그러면 거기에 그만큼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점도 굉장히 데이터적인 면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단합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달러 같은 경우도 종류가 한 12가지 정도? 달러가? 예, 달러가. 오,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얼마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SBM 위조 지폐 같은 경우는 네. 그 FBI에서 이제 그 한참 몇 년 전에 이슈가 됐던 그 달러 그 위조 지폐 슈퍼노트라고 초정밀 뭐 그거에 대한 자료도 지금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야. 그 정도 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그렇군요. 있고 자존심도 센 회사다. 이렇게 아, 봅니다. 진짜 이거 연초에 이런 거 다 얘기 듣고 그냥 막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미난 회사입니다. 예. 근데 아까 공시 보니까 피소 공시가 있었는데 네. 규모도 좀 적지 않고 어떤 네. 얘기입니까, 이건? 그 지난 10일 날 공시가 나면서 네. 주가가 그날 당일에 한 4.6%, 그러니까 5% 가까이 좀 빠졌습니다. 급락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회사의 커민스 알리슨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 회사가 이제 자기 특허 침해당했다 이러면서 소송을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법에 낸 건데 이 소송을 내기 전에 미국 내에서 한번 소송쟁이 붙었어요. 네. 근데 좀 볼 것은 여기서 이제 SBM이 패소했습니다. 어. 그 특허가 어떤 거 뭐 이게 침해했냐 보면은 이제 분당 한 800에서 1200장 정도 세는데 이렇게 세는 그 속도에 관련된 기술을 특허를 좀 침해 당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조 지폐를 인식하는 알고리즘 그 공학 쪽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잘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알고리즘. 예, 알고리즘을 이제 또 유사하다. 이래가지고 주장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소송쟁이 붙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단 패소를 했습니다. 근데 SBM이 미국 내에 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소송을 이제 국내에 다시 건 겁니다. 야. 국내에 이제 144억 원 정도로 걸었는데 상당히 커요. 네. 이제 일단은 소송이라는 게 항상 늘 그렇듯이 최대한 지르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지르고 보는 거죠. 굉장히 큰 액수를 했는데 사실상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한 60억 정도 이렇게 예상 60억이나 70억 정도 이렇게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까 분당 그 특허 같은 경우는 이미 특허가 끝났습니다. 지금 2010년 5월자로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특허 관련 소송에 패소했을 때는 특허가 끝나기 3개월 전에 이제 판결이 났어요. 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 특허가 끝난 시점이고요. 또 하나는 위조 지폐 그 간별 알고리즘이 비슷하다는 부분은 세계적으로 거의 위조 지폐 간별기가 다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갤럭시 노트가 모서리가 그렇죠. 이제 둥근 모서리가 가지고 둥근 거죠. 네. 예,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판결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쪽으로 유리하게 된 측면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일단 네. 국내에서 뭐 항소심까지 하면은 한 1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얘네가 이미 이 소송쟁이 붙으면서 2009년에 한 12억 정도의 대손 충당금을 쌓아놨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굉장한 금액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회사 내에서는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마이너스 요인은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때 이제 10일 날 주가가 한 5% 정도 떨어졌을 때 KB 이제 투자증권 같은 그 기관 투자자 운용이었던가요? 네, 운용입니다. 예, 제가 아까 운용에서 봤는데 운용이더라고요. 지분을 이렇게 샀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거를 크게 아주 큰 악재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런 점은 좀 이렇게 눈여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KB 운용은 그냥 지분율이 8.5%로 또 늘어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SBN 아주 그냥
쫙 설명을 드리니까 어떤 회사인지 그냥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데 약간 소송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네. 뭐 지금 한 140억 정도를 제기했는데 이게 다 이제 뭐 또 손해 피해 금액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중에 일부인데 50억이 넘을지 안 넘을지 이런 정도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자존심하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존심하면 삼성전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자존심하면은 SBM 네. 이렇게 위패 감별기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회사. 인도에 이어서 중국까지 이제.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참 우리 시장에 많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아야 되고. 사실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서 한국 그러니까요. 좀그 뒷받침 경기를 해야 되고 거기서 사실 이제 자존심이라는 게 나오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심재현 기자의 베스트 리포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종목 대탐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